저는 이제 진단 목적으로 사실 주사를 많이 합니다. 1초면 알 수 있어요. 팔저림이 즉시 없어집니다.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. 척추를 수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술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닥터 코뿔소입니다. 경추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편하게 목 디스크라고 하는 병이 있죠. 목 디스크라고 하니까 꼭 목이 아플 것 같은데 사실은 주로 팔이 저린 증상이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증상입니다. 목 디스크가 왜 목이 안 아프고 팔이 저리지?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많이 안단 말이에요. 허리 디스크 있으면 다리 저린 거는 잘 알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. 허리가 안 아플 수도 있고 다리가 저릴 수 있는 게 허리 디스크. 그럼 목 디스크는 목이 안 아프고 팔이 저릴 수 있겠죠. 물론 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팔이 저릴 때 병원을 가보면 목 디스크를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을 되게 많이 해요. 팔이 저리다니까 목 디스크가 아닐까? 그러면 이제 MRI를 찍게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증상이 좀 심할 수도 있잖아요. MRI는 나쁘지 않은데 팔 저림이 이렇게 심하다니 좀 이상한데? 그런데 환자가 팔이 계속 저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럼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목 디스크로 오해를 할 수 있는, 오진할 수 있는 부위가 두 군데 있어요. 척추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았는데도 팔이 저릴 수 있는 두 가지 부위, 똑같이 팔이 저리기 때문에 증상이 목 디스크랑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. 수술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수술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목 디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원인, 두 가지 부위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해요. 자, 이제 목에서, 척추에서 신경이 빠져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근, 이제 신경뿌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뿌리가 빠져나오는데 이 신경 뿌리가 팔로 그냥 갈 수는 없어요. 하나씩 따로 가진 않습니다. 경추 5, 6, 7, 8 그 흉추 1번 신경이 따로따로 빠져나와서 합쳐집니다. 합쳐져서 다발을 이루어서 팔까지 갑니다. 그래서 5, 6, 7, 8번 흉추 1번이 다발을 이루어서 팔까지 가야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경로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사각근이라는 근육을 지납니다. 목 앞에 있는 근육 중에서 사각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앞, 중간, 뒤 사각근이 있어요. 이 세 가지 사각근 사이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사각근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나가다 보면 근육이 뭉치면 누를 수 있겠죠. 근육이 뭉쳐서 신경 다발을 누를 수 있다. 사각근에서 눌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? 전사각근 증후군이라고 그래요. 전사각근에서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린 병.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가 있을 때 목을 뒤로 젖히면 팔이 저려요 라고 얘기합니다. 목을 뒤로 젖히면 신경이 뒤에서 눌려서 팔이 저릴 수 있겠죠. 근데 사각근이 긴장이 돼 있으면은 이 짧아져 있단 말이에요. 그럼 목을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되죠? 신경을 똑같이 누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목을 뒤로 젖힐 때 팔이 저려요 라고 똑같이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전사각근 증후군은 MRI에서 보이지가 않아요.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사실 방법은 좀 쉽습니다. 전사각근을 한번 풀어보면 돼요. 도수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주기만 해서 이 팔저림이 좋아지는지 확인이 즉시 가능합니다. 저는 이제 진단 목적으로 사실 주사를 많이 합니다. 사각근 증후군으로 보이네 라고 생각이 되면 사각근에 제가 주사를 바로 해봅니다. 그러면 1초면 알 수 있어요. 팔저림이 즉시 없어집니다.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겠죠. 사각근을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. 척추를 수술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수술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두 번째, 목 뒤에서 빠져나온 신경이 목 앞을 지난 다음에 가슴을 지나갑니다. 우리가 가슴에 큰 근육이 있습니다. 이걸 대흉근이라고 그래요. 남자분들 운동 막 열심히 해서 키우잖아요. 근데 이 큰 근육 속에 소흉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소흉근의 아래로 신경이 지나서 팔로 갑니다. 소흉근이 긴장이 되면 신경을 똑같이 누를 수 있습니다. 사각근이 누르듯이 소흉근이라는 이 가슴 바깥쪽에 있는 근육도 경추신경을 눌러서 팔이 저릴 수가 있다. 이것도 똑같이 목 디스크랑 사실 증상이 굉장히 유사합니다. 목을 뒤로 젖혀보세요 할 때 가슴을 펴니다. 우리도 모르게 펴야지 넘어가거든요. 펼 때 똑같이 팔이 저리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수술 받으면 똑같이 큰일 나죠. 소흉근이라는 근육만 풀어줘도 팔저림이 좋아지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사실 물리치료하고도 빨리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제대로 물리치료만 해봐도 가슴에서 신경이 눌리는지 알 수 있고, 좀 심해 보이는 환자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간단하게 주사 치료 해봅니다. 그냥 주사 한 대만 해보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려봤는데 사각근 증후군, 소흉근 증후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종종 시술은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시술은 요새는 좀 흔하게 하기 때문에 시술 받고 왔는데 효과 없어서 저한테 진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.
이 전사각근 증후군과 이 소흉근 증후군은 환자분들이 잘 모르지만 꽤 흔한 질환입니다. 제가 하루에도 몇 명씩 진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진단만 되면 또 치료는 굉장히 쉬운 병입니다. 근육이 뭉친 거를 확인만 하면, 환자가 불편하구나 알기만 하면 생각보다 치료는 간단해요. 도수 치료만 잠깐 하더라도 확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진단만 하면 치료하기 굉장히 쉬운 병이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중요한 병이에요.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의심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도 있는 병인 것도 맞습니다. 시술을 받는 경우는 좀 있다 그랬죠. 시술은 25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. 250만 원 버리고 효과는 없고, 그러기 전에 팔이 저리거나 날개가 좀 아프거나 MRI를 찍었더니 별로 심하지 않다, 그런 얘기를 만약에 들었다면은 아, 내가 전사각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었구나, 소흉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,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